파란 하늘 아래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가 자리했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정숙희는 60둘의 나이에도 고운 얼굴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일찍 남편과 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 텅 빈 집안에는 작은 화분 몇 개와 오래된 가족 사진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숙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집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7살 민재와 그의 엄마 수진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진은 30 초반의 나이로 보였지만 지친 표정과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은 그녀의 힘든 삶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숙희는 눈가에 미소를 머금었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 모습이 겹쳐 보였죠. 민재야,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얼른 들어가자. 수진이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숙희는 수진의 지친 표정에서 무언가 자신과 닮은 상처를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숙희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재가 우는 소리와 수진이 달래는 목소리가 얇은 벽을 통해 전해졌어요. 엄마가 늦게 들어올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꼭 돌아올게. 약속해. 다음 날 아침 숙희는 용기를 내어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바쁘시면 제가 민재 좀 봐드릴까 해서요. 수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숙희의 진심이 담긴 눈빛에 고개를 숙이며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야간 청소일이 시작되면서 숙희와 민재는 저녁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숙희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죠. 민재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채워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예쁘죠? 어느 날 민재가 물었어요. 숙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엄마는 정말 예쁘고 씩씩한 사람이란다. 근데 왜 아빠는 우리랑 안 살아요? 민재의 질문에 숙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 서린 외로움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세상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다. 하지만 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숙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숙희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따스함이 다시 자신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숙희와 수진 그리고 민재의 시간은 마치 예정된 만남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수진은 숙희의 집에서 작은 찻잔을 앞에 두고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어요.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가장 부러웠던 건 다른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였죠. 숙희는 수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되지 못한 채 자라 누군가의 엄마가 된 수진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민재가 문득 고개를 들었죠. 그럼 할머니가 우리 엄마 하면 되겠다. 민재의 해맑은 말에 두 여자는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숙희와 수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전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한 번도 엄마를 불러보지 못한 딸이 만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숙희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이제라도 내가 너의 법적인 어머니가 되면 어떨까?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얼마 후 숙희는 입양 절차를 밟았어요. 늦깎이 모녀가 된 둘은 민재와 함께 비록 가난했지만
진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수키는 민재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간식을 챙겨주었고, 수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었죠. 엄마, 오늘 민재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요. 어느 날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 일을 빠질 수가 없는데. 내가 갈게. 수키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그날 유치원에서 민재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예요. 할머니. 시간은 흘러 민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수지는 더 나은 직장을 얻었어요. 수키는 민재의 숙제를 도와주고 수진의 피로를 달래주며 가족의 중심을 지켰죠. 그들의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수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키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지는 힘겹게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수진이 마지막으로 수키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죠. 민재를 부탁해요. 수키는 또다시 가족을 잃었다는 충격에 멍해졌어요. 하지만 옆에서 울고 있는 민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민재야, 내가 끝까지 널 지킬게. 수키는 민재를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으로 수진이 그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12살이 된 민재는 수키의 곁에서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수진을 잃은 슬픔은 깊었지만 수키는 모든 힘을 다해 민재를 보살폈어요. 좁은 빌라에서 살며 적은 연금으로 생활했지만 두 사람의 일상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를 했어요.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말했죠. 우리 민재는 뭐라고 했어? 수키가 물었습니다. 저는 모델이 될 거라고 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겨질 거니까요. 민재의 기특한 포부에 수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민재는 17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어릴 적 꿈꿨던 대로 180cm가 넘는 키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민재는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할머니의 짐을 덜어주려 했어요. 할머니, 이거요. 어느 날 민재가 아르바이트 급여를 수키에게 건넸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돈은 내가 써라. 내 미래를 위해 모아두는 것도 좋고. 하지만 할머니. 민재가 말을 이으려 하자 수키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 손자가 이렇게 어엿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하단다. 그해 여름 민재에게 운명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길거리를 걷고 있던 민재는 한 광고 회사의 캐스팅 디렉터에게 발탁되었습니다. 처음 잡힌 일은 작은 화장품 광고였지만 민재의 자연스러운 표정과 매력적인 외모는 카메라 앞에서 빛났죠. 할머니, 제가 모델이 됐어요. 민재가 집으로 달려와 수키를 안았습니다. 수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의 손자가 꿈을 이루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첫 광고를 시작으로 민재에게는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패션 화보, 의류 브랜드 모델, 심지어 드라마 단역 제안까지 받았어요. 민재는 공부와 모델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항상 수키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큰 브랜드 광고를 찍게 됐어요.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수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집이 좋아.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니까. 하지만 할머니에게 더 좋은 곳을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
민재의 진심 어린 말에 수키는 조용히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하단다. 민재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20살이 된 민재는 이제 대중에게 알려진 모델이 되었고 인터뷰 요청도 받게 되었어요. 첫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죠. 민재 씨, 지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카메라 앞에서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주신 분, 우리 할머니요. 그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할머니와 손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민재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작은 빌라에서 소박하게 살았죠. 민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의 출생에 관한 궁금증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대중들은 친부모에 대해 묻기 시작했죠. 그러나 민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제 가족은 할머니뿐입니다. 어느 날 민재의 매니저가 불안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민재 씨, 당신을 찾는 남자분이 계세요. 자신이 민재 씨 친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10살 이후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친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 민재구나. 남자는 민재를 바라보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민재는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난 너의 친아버지야.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지.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의 어머니 수진이 나를 떠났을 때 난 너무 어리고 무책임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날 찾으러 온 거예요? 그날 저녁 민재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수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가 맞는 것 같구나. 수진이가 딱 한 번 그 이야기를 했었지.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민재가 물었어요. 수키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야. 내 아버지는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엄마를 떠났어. 그 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 민재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원하는 거죠? 며칠 후 민재의 친부는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난 내 아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버는 수입의 일부도. 민재는 격분했지만 수키는 그를 진정시켰어요. 법적으로 그가 내 아버지인 건 사실이야. 친부의 등장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모델 민재, 숨겨진 출생의 비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어요. 민재의 소속사는 이 상황을 우려했고 민재의 인기에 타격이 올까 두려워했죠. 이런 가십은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소속사 대표가 말했어요. 민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민재의 마음속에는 오직 수키 할머니만이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소속사의 압박과 언론의 관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키는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재야, 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도 괜찮아. 민재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키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자신보다 민재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죠. 할머니,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상자 속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서툰 글씨로 쓴 편지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집에 큰 텔레비전 놓아드릴 거예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결같았던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가슴 깊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결심한 듯 집을 나섰습니다. 소속사에 도착한 그는 대표를 찾아갔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제 입장을 밝히고 싶어요. 소속사 대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봤나? 법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민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이틀 후 많은 취재진이 모인 기자회견장이 준비되었습니다. 민재는 차분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민재는 마이크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먼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최근 제 출생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견장은 조용해졌고 모든 기자들의 시선이 민재에게 꽂혔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던 수키는 손을 덜덜 떨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제 이름은 정민재입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어머니 수진과 할머니 정숙희 밑에서 자랐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지만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민재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제 친부라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관계가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어요. 민재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 세상에 제 가족은 단 한 분, 이분뿐입니다. 바로 우리 할머니입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분은 할머니뿐입니다. 그분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수키는 손을 덜덜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의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앞으로도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 것이며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제 변호사가 대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회견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민재의 친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민재의 당당한 모습에 자신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죠.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민재와 수키를 지지했어요. 할머니가 키운 손자의 감동적인 선언, 피보다 진한 사랑, 진정한 가족의 의미, 모델 민재, 가족에 대한 단호한 선택. 언론은 연일 민재의 용기 있는 선택을 다뤘고 수키와 민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민재에게 제한되는 광고와 작품은 오히려 늘어났고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어요. 민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키는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어요. 모든 말보다 강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키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민재가 이렇게 자랐구나. 친부의 법적 소송은 시작되었지만 대중과 여론은 민재 편이었습니다. 민재의 솔직한 고백과 수키와의 유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친부는 점차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라는 여론이 강합니다.
민재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원도 이런 여론을 무시하긴 어려울 거예요. 친부의 변호사가 민재에게 합의안을 제시했어요. 우리 의뢰인은 단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뿐입니다. 금전적 요구는 철회할 의향이 있습니다. 민재는 단호했습니다. 제 삶에 갑자기 나타나 가족이라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법적 관계가 있다 해도 진정한 가족은 평생 함께한 사람이죠. 결국 친부는 소송을 취하했어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의 압박, 그리고 민재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맞설 수 없었던 겁니다. 대신 그는 민재에게 편지를 남겼죠. 내 선택을 존중한다. 언젠가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주길 바란다. 아버지로서 너에게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 민재는 편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분노와 원망보다는 이제 담담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했죠.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민재가 물었어요. 수키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렴. 이제 내가 어른이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서울을 떠나고 싶어요.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수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하지만 내일은 어떡하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준비를 할게요. 민재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민재와 수키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민재는 소속사와 계약을 조정해 촬영이 있을 때만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죠. 그는 약속했던 대로 할머니에게 큰 텔레비전이 있는 작은 마당집을 마련해 드렸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민재가 새 집의 마당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수키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꿈꿔온 집이야. 고맙다, 우리 민재.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수키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역 주민들과 친해졌고, 민재는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며 일을 계속했어요. 때로는 민재가 촬영으로 바빠 집에 못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영상통화로 할머니와 대화했죠. 할머니, 이번 주말에 큰 촬영이 있어서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민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일에 충실하렴. 할머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수키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어느 날 민재는 한 드라마의 주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델로만 활동했던 민재에게는 큰 도전이었죠. 그는 고민 끝에 수키에게 상의했어요. 할머니, 드라마 출연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몇 개월 동안 서울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수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전해봐. 늘 내 곁에 있어주고 싶지만 내 꿈을 위해서라면 기다릴 수 있어. 민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고 민재는 연기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만의 연기 스타일을 찾아갔어요. 그의 진심 어린 연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죠. 드라마가 끝나갈 무렵 민재는 한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드라마가 끝난 후 민재는 약속대로 할머니가 있는 강원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성공으로 여러 작품 제안이 들어왔지만 민재는 신중하게 선택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했어요. 그들의 작은 마당집은 이제 행복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새로 심은 토마토가 잘 자라네요. 민재가 텃밭을 살피며 말했어요. 수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손길이 있어서 그런가 봐. 농사에도 소질이 있구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나 봐요. 민재의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수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죠. 시간은 흘러 수키는 80살이 되었고 민재는 25살의 성숙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이제 단순한 모델을 넘어 배우로서도 인정받았고 제작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의 첫 단편 영화는 가족의 의미를 다룬 작품이었고 여러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번 작품은 우리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어요. 민재가 영화제 상을 들고 집에 돌아와 말했죠. 수키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몰랐어. 내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어느 여름날 민재는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다음 작품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길을 걷던 중 우연히 그의 친부와 마주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남자는 민재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민재야, 잘 지내셨습니까? 민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의 많은 소식을 들었다. 자랑스럽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라고. 친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분은 잘 계시니? 네, 건강하세요.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민재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버지를 만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네, 많이 변하셨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분을 용서한 것 같아요. 수키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그게 우리 민재다. 언제나 마음이 넓었지. 그 만남 이후 민재는 가끔 서울에 갈 때마다 친부를 찾아갔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어요. 수키는 민재의 선택을 묵묵히 지지했고 때로는 민재를 통해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키가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행히 이웃 주민이 발견해 빨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촬영 중이던 민재는 급히 강원도로 내려갔어요. 할머니, 병실로 뛰어들어간 민재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수키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민재가 왔구나. 촬영은 어떡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재를 불렀어요.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위험할 수 있어요. 민재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민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민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민재였습니다. 우리 민재, 할머니가 이제 괜찮아. 수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회복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민재는 모든 일정을 미루고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촬영을 잠시 중단했고 매니저에게 당분간 일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수키의 병실에는 항상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도록 창가 자리를 배정받았고 민재는 매일 꽃을 갈아주며 병실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민재야, 일은 어떡하고 이러고 있니? 수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은 할머니가 더 중요하니까요. 일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어요. 병원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 무렵 민재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여기서 퇴원하시면 우리 새 집으로 가요. 수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 집? 지금 집이 싫어졌니?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꿈꿔오셨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마당이 넓은 집이요. 퇴원을 2주 앞두고 민재는 매일 어디론가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수키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민재는 단지 웃으며 비밀이에요라고만 말했죠. 마침내 퇴원 날이 되었고 민재는 할머니를 차에 태웠어요. 어디로 가는 거니? 수키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민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차는 한참을 달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목조주택이 보였어요. 넓은 마당과 텃밭, 그리고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까지 갖춘 아름다운 집이었죠. 여기가 어디니? 수키가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새 집이에요. 할머니가 항상 꿈꿔오셨던 마당 넓은 집이요. 수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는 할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따뜻한 나무 향기로 가득했고 큰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의 사진과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죠. 민재야, 이 모든 걸 나를 위해 수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수키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만 하면서 지내세요. 저도 촬영이 없을 때는 항상 여기 있을 거고요. 민재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둘은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재야. 수키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민재가 대답했어요. 내가 그날 기자회견에서 한 말. 이 세상에 제 가족은 단 한 분, 이분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할머니 가슴에 와닿았는지 몰라. 수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사실 난 늘 불안했단다. 내가 너의 진짜 할머니가 아니라서 언젠가 내가 떠나갈까봐. 수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수키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맞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지. 시간이 흘러 수키는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고 민재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촬영이 없을 때면 항상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집은 항상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했죠. 어느 날 민재는 할머니와 함께 넓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마당은 생명력으로 가득했어요.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행복해요. 할머니. 수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민재와 함께라면 영원히 행복할 거야. 그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에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만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죠.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민재. 그들의 작은 속삭임이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 전해지고 있었어요.